개념원리 3학년 1학기 오늘은 170쪽에 있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 거. 오늘은 두 번째 유형을 배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건 y는 ax의 제곱꼴을 배웠어요. 오늘 배울 건 y는 ax의 제곱 뿔 q꼴을 배울 거야. 수많은 알파벳 중에 q를 쓰는 건 그냥 취향이라고 보면 돼. 내 취향이 아니라 이거를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취향이라고 보면 돼. A, B, C, D는 다른 이름으로 쓸 거고 M에는 쓰기는 싫고 해서 PQ를 사용하거든 여기선. 그래서 그냥 PQ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얘네들의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보기에? 그렇지. 그냥 Q를 더했지. 그러면 어떤 식이 있어. 식에다가 Q를 더하면 그거를 내가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값이 달라졌는데 값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걸 니네가 좀 Q만큼 이동했어. Q만큼 어떻게 이동할지를 생각을 해봐. 얘가 Y는 AX의 제곱이야. 내가 여기다가 뒤에다 Q를 더 해버렸다고. 근데 Q가 그냥 양수라 생각하자. 음수일 수도 있어. 근데 Q를 더했어. 그럼 모양이 어떻게 변할 것 같냐고. 약간 위로 올려지는 거. 그치? 약간 위로 올려질 것 같지?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있던 그래프에다가 뒤에 이걸 더하지. 그러면 그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냐면 위로 움직여.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어떤 걸 배울 거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위아래로 움직인 그래프를 배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된 그래프는 y는 ax 제곱을 위아래는 x축 방향이라고 불러요? y축 방향이라고 불러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향은 x축의 방향이야? y축의 방향이야? x축의 방향이 뭐게? 좌우를 말해. y축의 방향은 위아래를 말하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위아래로 움직인 그래프의 성질을 배운다. x축, y축이라고 하는 방향을 알아야 해. 우리가 어떤 점의 위치를 표현을 하고 싶어. 이 점의 좌표가 4,1이래. 이게 왜 4,1이라고 부를 것 같아? 그치? 오른쪽으로 4만큼 간 거지. 그러니까 좌우 방향으로는 4의 위치를 한 거야. 그다음 위아래의 방향으로는 1의 위치에서 그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위아래의 방향을 y축의 방향이라 부른다.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그래프를 배울 거야. 그럼 그 그래프는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하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 있던 꼭지점이 원래 0,0이었거든? 그럼 이 꼭지점은 몇 컴마 몇 될 것 같아요? 그렇지. 0,q가 되는 거야. 위로 q만큼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그래프의 특징 첫째 꼭지점은 0,q다.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은 아니야. 아니야. 축의 대칭축. 대칭축. 우리가 배우는 이차 함수는 대칭이라 그랬잖아. 대칭이 되는 축이 어디냐고. y축이지? 그대로잖아. y축의 이름이 뭐라 그랬지? x는 0. 축의 방정식은 x는 0 그대로다. 기억나지 않아? 축의 방정식은 x는 x 좌표라 한다 그랬잖아. 그 x는 마사 이런 거 생각나요. 뭔지 알지? 모르지? 다시 봐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나머지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다 동일해. 그럼 여기서 니네가 생각하겠지. 아, 이거 외워야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이번 시간 지나고 다음 시간이 되면은 여기 있는 거를 그냥 한 번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 그럼 오늘은 우리가 배우는 걸 어떻게 배우냐면 원래 있던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뒤에 이렇게 Q가 생긴다. Q가 양수면 위로, Q가 음수면 아래로다. 대충 그것만 기억을 하라고. 위아래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 자체는 변하지 않고요. 꼭지점만 변하는 거야. 꼭지점은 0,0에서 0,q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른 건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고 대충 이건 좀 외워야 돼. 이거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라 부른다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처음 배우는 개념은 아닌 게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y는 x 플러스 4가 있어. 얘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기억나 혹시? y는 x는 뭐야? y는 x 더하기 4. 4.
4를 y는 x 더하기 4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그러면 그래프식이 어떻게 되었더라? 그치, 여기다가 뒤에 5 더했지. 이거 말한 거. 그 말한 거지? 똑같은 개념이야. y축의 방향을 평행 이동하면 뒤에 숫자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숫자 더해주면 y가 그만큼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걸 좀 잘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진짜 답니다. 지난 시간 배운 걸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고, 책에서는 이걸 되게 복잡한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설명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해를 좀 하면 돼. 하는 김에 다음 챕터까지 같이 하고 문제를 한 번에 풀자. 자, 그 다음 챕터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말하는 다음 챕터는 175쪽을 말해요. 이번에는 y는 a의 x마 p의 제곱 이 꼴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야. 그러면 왼쪽에서 설명한 것과 이거의 차이를 말해주자면 이건 차라리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직관적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원래 y는 x제곱이란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아까는 그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랬지. 이번에는 좌우로 움직일 거야. 오른쪽으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p만큼 움직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p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이렇게 p만큼 이동하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 될까? 맞아. p 컴마 0이 돼.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이 p 컴마 0인 식,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이 식이야. 그래서 지금 배우는 식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인 식이야. 그럼 이제 니네가 조금 헷갈린다고. 헷갈리는 이유 자체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움직였으면 원래 있던 그 x를 p만큼 더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왜 틀리냐면 꼭지점이 p, 0 된다는 거 니네가 쉽게 구했지. 꼭지점이 p, 0이 된 상태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0 되려면 여기가 이렇게 생겨야 돼. 그래서 여기가 x 빼기 p다. 일단 여러분은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기 너무 복잡해. 고등학교 때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거는 p, 0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0이 되게 만들기 위해 식이 이렇게 적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된 식이 어떤 식이냐? 이 식은 y는 ax 제곱이라는 식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식. 여러분은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론이 있어. 근데 그 이론이 중학교 과정이랑 고등학교 과정에 조금 모호함이 좀 있어. 그래서 그 모호함은 웬만하면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책에 나와 있긴 하더라. 그래서 설명을 해주긴 할 거야. 이건 조금 어렵다.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를 다 뭐라고 하냐면 평행 이동이라고 해. 내가 만약에 첫 번째 x축의 방향으로 그 p만큼 평행 이동하잖아?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x 자리에 x 빼기 p를 대입하면 된다. 그러면 평행 이동을 한 식을 구할 수가 있어. 이건 모르면 그냥 제껴. 책에 있어도 설명하긴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혹시나 내가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y 자리에 y 빼기 q를 대입하면 된다. 규칙은 똑같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이면 x 자리에 x 빼기 p, y축의 방향으로 q만큼이면 y 자리에 y 빼기 q. 그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대입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평행 이동을 한 식이 나와. 이게 약간 고등학교적인 설명법이거든.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기 어려워서 웬만하면 나도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책에 있어서 잠깐 이야기만 하는 거야. 이 이론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평행 이동이 됐다 정도만 기억을 좀 하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얘를 오른쪽으로 p만큼 이동한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 중학생이 이해하기 가장 좋은 건 그 우리가 배우는 2차 함수는 대표점이 존재해. 2차 함수를 대표하는 점.
뭔지 알아? 하나 이차함수가 있어. 근데 그 이차함수를 대표하는 점이 있어. 아니?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우리가 배우지 않은 식인데 이런 이차함수가 있대. 그럼 이 이차함수를 대표하는 점이 있다고. 중간에는 우리 이 점을 뭐라고 불러? 중점. 헐, 최악이네. 꼭지점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차함수의 기본적인 대표점은 꼭지점이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는 꼭지점이 이동된 걸 보면 차라리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i의 꼭지점이 0,0이었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 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꼭지점이 p,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길러야 되는 능력은 꼭지점이 p,0인 식이 어떤 식일까? 그런 능력을 길러내야 해. 그거는 식이 이렇게 생겨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주면 좀 더 명확한데 잠깐만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지 꼭지점을 쉽게 찾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해. 그럼 현재 우리가 배운 식은 세 가지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꼴이었어. 얘는 위아래로 움직인 꼴이었고 얘는 좌우로 움직인 꼴이었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꼭지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꼭지점을 찾을 때 얘 꼭지점 몇 컴마 몇인지 알아? 0,0이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가 0이 되는 점이 x좌표라고 생각해버려 그냥. 어떤 걸 제곱했잖아. 이걸 제곱했지. 얘가 0이 되는 게 꼭지점 x좌표라고 생각하자고. 그리고 그 0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y값이 0이지. 그게 y좌표라고 생각해. 여기선 조금 헷갈린다? 이걸로 다시 설명해 줄게. 얘도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꼭지점 x좌표라고 생각해. x좌표는 0이야. 그럼 얘가 0이라고 생각해봐. 얘 다 0이지. 그럼 y는 q지. 그래서 y좌표는 q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자, 얘는 이 괄호가 0이 되는 지점이 꼭지점이 x좌표라고 생각해. 그러면 p지. 그러면 x에 p 집어넣으면 얘가 다 사라지고 y는 0 나오지. 그래서 p, 0 나오는 거야.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찾을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좌우로 움직인다를 합쳐서 배우는 게 다음 시간인데 다음 시간은 이걸 배워. 이렇게 생긴 꼴. 그리고 이걸 진짜 마지막 꼴이라고 해서 이걸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위에서 해석하는 방법대로 해석을 할 거야. 그럼 이거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일 것 같아? 그렇지. 괄호가 0이 되는 게 x좌표고 얘가 0이 됐다 치면 나오는 게 y좌표야. 그렇게 이 하나의 방법만 명확하게 알면 나머지 건 꼭지점을 찾기가 쉽다고. 그래서 평행이동은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했냐로 해석하라는 게 차라리 더 나아. 이거는 너무 지저분해. 증명을 못 해주잖아. 웬만하면 난 증명을 못 해주는 건 잘 사용하지 않거든. 책에서도 설명한 것 뿐이야. 그래서 니네가 보기에도 이게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거는 사실 되게 복잡한 개념이라 그냥 제끼는 거야. 차라리 제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라고? 인 걸 알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아우 니네 이렇게 못하냐. 축의 방정식은 얘는 어디의 대칭이냐고. 이 선의 대칭이잖아. 이 선의 이름이 뭐야? x는 p. x는 식은 x는이라고 하고 이 꼭지점 x좌표가 온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이걸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해. 헷갈리는 이유는 알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울 수 있는 거 외우자고. 지금 니네가 이 x는 p라는 게 이게 어떤 직선이가 눈에 안 그려져서 그래. 이 직선의 이름이 x는 p야. 그럼 확실하게 좀 찾아버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이론이고 이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해. 책에 나온 게 막 되게 막 그림 막 자세하고 복잡하잖아.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거를 해석하는 것만 우리가 연습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알아. 처음 배우니까 다 어렵지.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하려면 이거는 암기로 나가면 안 돼. 사실은 다 이해해야 해. 축의 방정식 찾는 거 정도만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는 모양을 보면서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다시 172쪽으로 넘어오자. 172쪽에 있는 유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새로운 방법은 없어. 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 거야. 너희가 명확하게 이해만 했다면. 1번 문제 한번 잠깐 볼까? 1번 문제는 y는 마사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치. 맞아. 뒤에 3만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꼭지점은? (0,3) 실제로 아까 내가 말한 방법대로 해. 그래야 너 나중을 위해서 쉬워. 그러니까 누구를 제곱했지.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걸 찾으라고. 그게 x좌표야. 얘가 0이 됐다 쳐봐. 다 사라지지. 남는 게 y는 3이지. 이게 y좌표로. 그런 식으로 보면서 찾는 걸 좀 연습을 해. 추계 방정식은? 그렇지. 사실 이 추계 방정식이라는 말이 니네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 원래는 플레임은 대칭축의 방정식이야.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그냥 추계 방정식이라고 하면 부른다. 자, 2번 한번 볼까? 2번 문제는 옳은 걸 고르는 문제예요. 이거 첫째 아래로 볼록 맞니? 틀렸지? 위로 볼록이지? 왜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최고차 계수가 음수라서. 두 번째 추계 방정식의 x는 2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 맞니? 추계 방정식은? x는 0이야. 3번 꼭지점의 좌표가 y,3이래. 맞니? 아니지? 꼭지점의 좌표는 0,3이지? 4번이 너희가 어려워하는 내용이다. x가 0보다 큰 조온에서는 x 증가하면 y 감소하니? 라고 물어봐. 얘는 암기로 따지면 너무나 복잡하다? 그림 그려서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혹시 알아? 그걸 설명을 안 했구나. 꼭지점을 찾아, 먼저. 0,3. 대충 여기 3 표시해. 그리고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이렇게 대충 그리면 돼. 엄청 쉬워. 꼭지점 찍고 그냥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대충 그리면 돼. 엄청 자세하게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 구할 필요 없어. 모양만 볼 거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x가 0보다 큰 세상은 이쪽 세상이야. 이쪽 세상에는 x가 증가하면,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y는 감소하니? 즉 아래로 내려가니? 맞지? 그래서 이게 답인 거야. 그것만 여러분이 그림 그려 찾을 수 있어야 돼. 외우기 어려워 이건 좀. 자, 5번은 니네가 할 수 있고. 그러면 알겠지? 앞에서 했던 걸 다 그냥 한 번씩 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3번 y는 y분의 1 x제곱 플러스 q가 y,3을 지난데 그럴 때 q 구할 수 있어? x에 y 집어넣고 y가 3이에요 하면은 나오겠지? 그러면 그렇게 내가 q를 구했어. q가 5래. 그러면 q가 5일 때 이 꼭지점의 좌표는? 그렇지. 그래서 이건 숙제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안 걸린다. 자, 라스트 4번. 4번은 함수의 식을 보면서 얘가 어떤 식일까 추리하는 문제야. 함수의 식을 잠깐 봤더니 일단 나온 정보는 두 가지야. 첫째, 꼭지점이 0, 마이라는 거. 두 번째, 얘는 3, 마오를 지난다는 거. 두 가지 힌트가 있거든. 우리는 이럴 때 함수의 식을 어떻게 추리할 거냐면 일단 러프하게 그냥 넓은 범위에서 이 친구의 식을 표현을 해야 해. 그러면 얘는 원래 있던 친구가 아래로 내려간 개형이잖아. 이 식은 y는 ax 제곱불 q 꼴이다. 이렇게 꼴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그런데 이 찾는 건 다음 시간에서 다른 걸 배우면 좀 더 쉬워.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여기서 q는 얼마게? 그치. 자, a는 어떻게 찾을까? 대입해서 찾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찾는 것만 여러분이 감을 잡아. 다음 페이지 보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177쪽 볼 거야. 똑같은 걸 또 한다. 이번에는 좌우로 움직인 거야.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
1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y는 2분의 1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 3만큼 평행 이동한 식을 구해달래. 그러면 그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일단 그건 외워야 돼. 어떻게 적으라 그랬지? 여기가 뭐의 제곱으로 적어야 돼? x 마피 맞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그치, x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돼. 이거를 앞으로 우린 이렇게 생각하자. x축의 방향으로 마산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방법은 원래 오리지널 x 원래 있던 x 자리에 x 뿔 3 집어넣는다고 외우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아까 잠깐 적어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래프 자리에서 이 x 자리 있지. 이 x 자리에 x 뿔 3을 집어넣어서 적어준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그냥 기본적인 평행 이동을 설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구하는 식의 대충 꼴을 보는 거지. 맞아. 니네가 말한 대로 이렇게 생겼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x에 마3이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되어야 해. 그래서 얘가 뿔 3이구나 라고 추리하는 방법도 있어. 알겠지? 근데 우리 수준에 맞는 건 사실은 얘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기계적으로 나와야 해. 자, 이렇게 했네. 그럼 이거 꼭지점의 좌표는? 0, 아니야. 얘가 0이 되는 거. 마상, 0. 축의 방정식은? 그렇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너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꼭지점만 찾고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체크만 하라고. 아니야, 그냥 얘. y는 2분의 1 x제곱이야, 그냥. 얘는 어떻게 생겼지? 꼭지점은 0,0이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지.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산만큼 이동했대.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야? 왼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야? 왼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야. 왼쪽으로 마산만큼 간 거지. 그러니까 꼭지점이 마산,0 되는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3을 집어넣어서 0이 되게 하려면 x 뿔 3이 되어야 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좀 더 옳다. 2번 보자. 2번은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거든. 이거의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 첫째, 꼭지점이 0, 마이니 라고 물어봐. 많이 틀렸니? 틀렸어요. 그러면 꼭지점 뭐라고 말해야 돼? 그렇지.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다. x는 2다. 틀렸지? 뭐라고 적어야 돼? x는 마이다라고 적어야 돼. 세 번째, 1, 2, 4분면 지난다. 몇 사분면 지나는지는 그림 그리면 되거든? 맞아.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꼭지점을 먼저 찾아. 아까 얼마라고 했지? 그치. 마이컴마 0을 표시를 해. 그리고 그림은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니,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지. 1, 2, 3면 지나는 거 맞지? 이거 체크하면 돼. 나머지 건 다 틀린 설명이고. 자, 3번 보자. 지금 설명 엄청 되게 대충 하는 거 아니고 굉장히 꼼꼼히 하고 있다. 얘 만약에 특강이든 뭐든 설명할 때는 이거를 뭉뚱그려가지고 30분에 끝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형을 그냥 하나하나씩 익혀보고 다음 시간에는 너희가 공부해온 걸 기준으로 얘네들 합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것만 명확하게 이해가 되면 돼요. 자, 우리가 구할 건 y는 3번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마 4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구해야 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 y는 마 3분의 1에 그 다음에 그렇지. x 뿔 4의 제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의 컴마 k를 지나네. 그 k 값은 어떻게 구하지?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지? 맞아. 자, 라스트 4번. 4번은 포물선의 식을 해석하는 문제야. 식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나온 정보는 두 가지야. 첫째, 꼭지점이 마이 컴마 0인 거. 두 번째,
0,4를 지나는 거. y절편 0,4인 거 두 가지 나왔거든? 그거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돼. 그럼 이 식은 그 좌우로 평행 이동한 식이니까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냐면 꼭지점이 y,0이 되도록 식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a는 어떻게 찾을까? 그렇지. 0,4를 대입하면 돼. 내가 식을 세워줘서 니네가 쉬운 거야. 그런데 막상 숙제할 때는 이 식 세우기가 되게 어려울 거거든? 식만 세우면 돼. 그것만 우리가 연습하면 되는데 마찬가지 오늘이 어렵다. 다음 시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오늘이 조금 좀 설명이 끝까지 다 된 게 아니라서 너희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런 부분만 여러분이 좀 잘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179쪽까지 숙제로 해오면 됩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